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게 싸움도 전투도 전쟁도 많습니다. 인류사에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전쟁사, 이를 피할 수 없던 인류에게 준 손자의 지혜서 손자병법, 그의 지혜를 대할 때 전쟁의 기교 이전의 인간에 대한 그의 배려와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쟁이란 속임수다. 손자병법은 고대 중국의 병법서로 동서고금을 통하여 가장 훌륭한 전략 지침서로 평가받습니다. 조조는 병법서 중에 손자병법만이 가장 심오하다라고 말했으며 중국인들은 말합니다. 손자 이전에 병법서가 없고 손자 이후에도 병법서는 없다. 손자병법의 저자는 누구인가? 유력한 설은 손자병법의 저자는 손무이고 약 100년 뒤 태어난 자손 중에 손빈이 손자병법을 정리 편찬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어쨌든 손씨 가문에서 만들었으니 손자병법이란 이름은 정확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손자의 본명은 손무이다. 이 사람을 병학의 비주로 부른다. 손무는 춘초시대 진나라 사람으로 대략 기원전 535년에 나간에서 태어났다. 손무의 가문이 정치 사건에 연루되자 손무는 아버지를 따라 오나라로 도망갔다. 손무는 오나라에서 오자서의 추천으로 오왕합류를 아현하고 손자병법 13편을 바쳐 오나라의 장군이 되었다. 그는 오나라 군대를 훌륭하게 다스렸으며 뛰어난 계략으로 주변 나라를 굴복시켜 오왕합류를 중원의 태주로 당당하게 세운다. 그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한 일화가 있다. 병법가로서 손무의 명성을 안 오왕합류는 손무를 부르고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지은 13편의 병법을 내가 다 읽어보았는데 시험삼아 군대를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소? 그러자 손무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합녀가 다시 물었다. 나의 궁녀들을 데리고도 시험해 볼 수 있겠는가? 손무가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손무는 왕의 명을 받고 궁녀 180명을 데리고 그녀들을 주휘했으나 나오는 것은 소꿉장난 같은 움직임과 낭낭한 여인들의 웃음소리 뿐이었다. 손무는 왕이 아끼는 궁녀 2명을 대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다시 구령과 규칙을 설명했다. 그리고는 약속이 명확하지 않거나 군령이 숙달되지 않은 것은 장수의 잘못이다. 그러나 이미 분명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규율을 따르지 않는 것은 대장의 잘못이다. 그리고는 군졸과 장수가 대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대장의 목을 칠 것이다. 라고 했다. 하지만 되돌아온 소리는 궁녀들의 웃음소리뿐이었다. 궁녀들의 엉터리 행동이 계속되자 손무는 즉각 대장으로 세운 왕의 애첩들의 목을 친다. 왕은 경악했다. 하지만 손무는 그 다음 애첩들을 대장으로 세우고 훈련을 계속한다. 이윽고 애첩들은 용맹한 군사들의 모습을 순식간에 갖추어 나갔다. 왕은 매우 당황하였으나 손무의 지도력을 확신하였다. 이후 왕은 손무를 단순히 병법의 선생으로 대우하지 않고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그 후 오나라는 서쪽으로는 초나라를 무찌르고 수도에 쳐들어갔으며 북쪽으로는 제나라와 진나라를 위협하여 제후들 사이에 이름을 날렸는데 이것은 모두 손무의 영향력이었다고 평가한다. 손무의 최후에 대하여는 참고할 만한 역사 기록이 미미하다.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그의 최후는 해피엔딩이라고 추측해본다. 이제 그의 손자병법의 시작 시기의 편을 들여다보자. 전쟁은 나라의 중대사이다. 생사와 존망이 걸려있으니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5가지 사항을 분석하고 7가지 정세들을 비교해보아야 한다. 이를 오사칠정이라 부른다. 도는 백성으로 하여금 군주와 더불어 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백성은 함께 죽을 수도 함께 살 수도 있으며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전쟁 시대의 명분을 확보하라는 말과도 같다.
천은 천시를 말하며 음양, 춥고 더움과 시기를 말한다. 지는 지리적 상황을 말한다. 거리에 멀고 가까운, 지세의 험함과 평탄함, 지역의 넓고 좁은, 지형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말한다. 장은 장수에게 필요한 덕목을 의미한다. 지혜, 신의, 인덕, 용기, 엄정함을 갖추어야 한다. 법은 시스템으로서 군의 편제, 병력의 관리, 물자의 운용이 이에 해당한다. 이 5가지 모두를 장수된 자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아는 장수의 군대는 승리하고 모르는 군대는 승리하지 못한다. 칠정을 보자. 오사를 살피고 칠정세를 살피고 비교 분석하여 승부를 가늠하여야 한다. 군주는 다음의 것들을 통해 승부를 알 수 있다. 어느 쪽이 도를 가졌는가? 장수는 어느 쪽이 더 유능한가? 천시와 지리는 누구 쪽에 있는가? 법령은 어느 쪽이 제대로 집행되는가? 무기는 누가 강한가? 병사들은 어느 쪽이 더 잘 훈련되었는가? 상벌은 어느 쪽이 더 투명한가? 나는 이것들을 통해 승부를 가늠할 수 있다. 장수가 이러한 계책을 듣고 군사를 운영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그를 머물게 하고, 장수가 이 계책을 듣지 않고 군사를 운영하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니 그를 바꾸어야 한다. 계책을 이롭게 받아들이면 곧 그것을 형세로 구축하여 외적인 도움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형세란 유리함에 기인하여 주도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전쟁은 속이는 것이다. 마치 이것은 사기꾼이 사기치는 모습과 흡사하지만 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전쟁은 나라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다. 그러므로 전쟁이 시작되면 나를 멸하려는 세력에게 예의를 갖추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것이고 지면 스스로의 존재를 지워야 하는 것이다. 한왕유광의 장수 한신이 수만 군사로 조나라의 20만 대군을 공격할 당시 조나라 광우군 이적원은 왕진여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신은 실력 있는 장수이나 너무 먼 이곳까지 와서 군사들은 지치고 군량미도 적습니다. 3만의 군사만 주시면 적이 보급로를 차단하고 도랑을 깊게 파고 싸우지 않는 장기전을 한다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였으나 왕진여는 유약자였고 유약자다운 전략을 말한다. 지치고 약하게 된 적과 싸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보겠나? 나중에 더 큰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라고 말하고 나가 싸웠다. 결국 전쟁에 신한신에게 패배하고 왕진여는 죽는다. 네 명분이 필요할 때는 따로 있다. 이때는 버티면 이기는 싸움이었다. 그래서 싸울 능력이 있을 때는 싸울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게 하고 싸우려 할 때는 싸우지 않을 것처럼 보이게 하고 가까운 곳을 노릴 때는 먼 곳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먼 곳을 노릴 때는 가까운 것을 노리는 것처럼 하라. 이로운 것으로 유혹하고 혼란에 빠져있으면 빼앗고 내 실이 든든하면 대비하고 강하면 피하고 분노하게 하여 어지럽게 하고 나를 낮추어 교만하게 하고 편안하면 힘들게 한다. 방비가 없는 곳을 공격하고 예상치 못한 곳을 공격한다. 이것이 전쟁의 오묘한 이치로서 미리 알려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대저 싸우기 전에 승선해서 이기는 쪽은 이길 조건이 많은 것이고 싸우기 전에 승선해서 지는 쪽은 이길 조건이 적은 것이다. 이길 조건이 많으면 이기고 적으면 이기지 못하니 하물며 이길 조건이 없이 싸우면 어찌하겠는가? 이와 같이 오사와 칠계를 살펴보면 승부가 보인다. 한국의 삼국시대 때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을 이간질시키지 못한 고구려는 끝내 패망하였다. 한편 초안의 싸움 때에 진평은 대왕 항우와 신하들을 이간질시켜 전세를 크게 유리하게 이끈다. 유비와 공명이 조조군과 대치 중일 때 조조를 공격한 방법이 쉬고 싶은 적을 쉬지 못하게 한 방법이었다. 당시 공명은 적이 잠을 자려고 하면 공격하고 북을 치고 하여서 그 방법만으로 적군을 멀리 쫓아내었다. 2차 대전 때 연합군은 독일군을 속이기 위해 탱크 모양의 풍선을 만들어 배치하고 허수아비가 달린 낙하산을 투하하는 등 이런 속임수 전략으로 효과를 보았다. 전쟁은 속이는 것이다.
이러한 속이는 전략에 더하여 임기응변의 전술을 가미하여 빛을 발한 장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마의의다. 사마의의는 중국 삼국시대 서초기 제갈 공명의 맞수 또는 더 나은 지략가라고 불리운다. 그는 서기 228년 맹달을 공격할 때에는 모두를 속이고 속전속결로 공격 5일 만에 성을 함락 맹달을 죽인다. 그 후 10년 후에는 공소년을 공격할 때는 지구전을 펼친다. 이에 부장이 궁금하여 맹달을 죽일 때는 속전속결이더니 지금은 지구전으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사마의의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전쟁은 속임수다. 이 속임수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지금은 적이 수가 많고 비가 내리니 하늘도 그들의 편이다. 지금은 적을 안심시키고 방심하게 해야 한다. 전술이론도 중요하지만 임기응변은 더욱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손자의 병법의 이론을 확증하는 수많은 예들이 역사의 면면이 흐르고 있다.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이번 편은 손자병법의 1편 시계편이었습니다. 다음 편은 2탄 작전편이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존스TV에 더욱 힘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인생 뭐 있나요? 즐겁게 사는 거지요. Have a good time.